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금산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금산에 계신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온 김수진입니다. 아, 그런데 혹시 공개할 수 있는지 김책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김책이 고향은 아닙니다. 평양시 동대구역 동신 3동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태어나신 곳은 평양인데 네. 평양에서 김책으로 내려가 사셨단 말이죠. 네. 그럼 온 일가족이 평양에 있다가 김책에 내려간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의 큰 삼촌이 공개처형 82년도에 공개처형 당해서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대가성이라고 봐야 되죠? 반발이죠? 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없던 것으로 하고 무효로 처리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가족은 아니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저만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 당시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할아버지는 누구신지? 할아버지를 공개하실까요? 네. 김책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면 엄마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요. 아빠 쪽이죠. 네, 아빠 쪽으로. 네. 아빠야. 그러면 친할아버지네요. 친할아버지는 아니죠. 그래요? 친할아버지는 본명은 김성주, 지금 말 그대로 김일성이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꾼 것이 김동주. 그러면 혹시 김책이라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서 알고 있는 네, 그분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분은 저희 할머니의 육촌 오빠입니다. 육촌 오빠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많죠. 잠깐만요. 그 육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하고 육촌 형제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의 동생의 자녀죠. 아버지 동생의 자녀. 잠깐만. 계산이 잘 안 되지. 그 집안이 같은 정씨죠, 근데는. 그래요. 하여튼 네. 적보 이건 참 잘 계산이 안 네.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김책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엄청난 무슨 공로를 세운 것처럼 김일성이 죽을 때 관짝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수산 기념궁전에 있는 그 금고 안에 사진달랑 한 장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책의 성이 김씨가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김씨는 아닙니다. 김책이라는 이름을 말 그대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이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가 당신이 나를 케어하고 나를 이렇게 받들어 세웠으니까 내 성을 따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없겠냐 해서 그럼 좋다 하고서래 그 성을 따라준 거죠. 그래서 정씨성이 김씨로 바뀐 거네요. 네. 그러면 김책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김일성 정권의 초창기에 네. 1950년 전쟁 당시 김책이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김책이라는 그 사람은 왜 죽었나요? 김책이라는 존재가 인물 자체가 김일성이한테는 솔직히 위험하죠. 모든 독립운동이요, 그 다음에 빨치산요 하는 그걸 다 김책이가 한 거지 본인이 한 것은 아니니까요. 본인 자체는 뭔 독립운동 아무것도 몰라요. 빨치산 아무것도 몰라요. 조국이 해방되고 자기 나라를 찾으면 그걸 하겠다고 설계까지 한 사람이 김책이니까요. 그러면 북한 정권에 의해서 김책은 죽임을 당한 걸까요? 정말 사고사로 죽은 걸까요? 사고사로 위장한 죽임이죠. 음식을 그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죽게끔 만들었어요. 뭐를 먹고 죽었다고 들은 적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죠. 떡하고 미역국을 잘 먹어요. 근데 그 미역국이 그거밖에 수상한 게 없어요. 떡 먹었을 때는 아무 탈 없었어요. 떡을 먹고 항상 뭔가 먹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시거든요. 그게 버릇이 있어갖고
습성이 있는 걸 아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북한이 덕국물을 넣거나 뭔가 위장을 해가지고 사고사처럼 해서 네, 김치를 맞아요. 한 방에 그때 보낸 당시 거죠. 가족들도 의문사가 했고 김책도 고향 자체가 북한이 아니고요. 김책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기 남한입니다. 남한 어디요? 여기 남한에 옥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향인데 지금 현재 북한에는 김책이 고향이 김책시 옥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군요. 이 옥천이라는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김책이? 네, 현실적으로 여기 정씨를 다들 계십니다. 진짜요? 김책의 네. 정씨들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제일 가까운 형제라는 거는 우리 할머니 형제 육형제였는데 그 육형제를 다 김책시 옥천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네, 그때 당시 같이 결국은 북으로 간 것은 그 육형제만 유독 유일한 김책의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가족들에게서 김책에 대해서 조금 비화라든가 일화라든가 좀 들은 게 또 기억에 남는 내용 같은 게 있나요? 김책에 대해서 들은 건 많죠. 네. 외정 때도 그저 책만을 파고드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김책이라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 머리에는 그 책이 한 권 말 그대로 동의보감이면 동의보감, 말 그대로 역사책이면 역사책 그대로 그저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온통 지식만 쌓여있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김책이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줬던 김책에 대한 이야기 또 있나요? 네. 항일무장투쟁식이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외정 때죠. 외정 때 네. 독립운동을 할 때 솔직히 김책이 말 그대로 막 도망 다닐 때도 숨겨준 것도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이셨고 그때 당시 외정 때 결혼하셨으니까 젊은 어린 나이 예전에는 어린 나이 결혼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맨날 김치음에도 숨겨주시고 옛날에는 다 김치음을 땅을 파서 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외놈들 경찰들이 막 순사들이 쫓아올 때 거기도 숨겨도 두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다가 숨겨놓고는 겨울 또 깊은 물에다가 숨겨놓고는 거기다가 대나무 때 이렇게 꺾어서 주둥이에다 물려서 숨겨도 주고. 그러면 그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접살림을 네. 북한 쪽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중국에서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했어요. 대한민국이요? 네, 한국이었어요. 독립운동 여기 대한민국에서 김책은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 그럼 독립운동을 그분은 하셨던 거예요? 네, 원래 여기서 독립운동가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갖고서래 맨날 숨어 다니고 맨날 깜빵에 가서 저 맞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네, 많이 맞아서 그저 온몸이 그저 피 멍든 거 밤새 그저 할머니들이 형제들이 한번 거기 김책이가 맞으면 그저 그 누이들이 그저 다 와서 그저 그 여섯 누이가 와서 그저 간호하고 밤새 그 정성 들여서 물수건으로 그걸 다 찜질해주고. 그러면 그런 김책은 어떻게 김일성하고 인연이 김일성하고 인연이 된 거는 말 그대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네, 스탈린 있을 때 그때 바로 거기에서 독립운동하면서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바로 김일성이를 김성주를 그때 당시 만났는데 만나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청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원래는 다른 사람이에요. 네, 러시아에서 선택한 거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말 그대로 스탈린하고도 다 아는 사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같은 공산주의자들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나 서로가 언어도 또 잘 알고 하니까나 할아버지는 전면으로 나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나라를 다스릴 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냥 내 나라를 찾고 싶어서 그냥 독립운동을 했을 뿐이니까요. 원래는 둘러 갈라지는 것도 원하진 않았어요. 김일성에는 말고 그때 당시 김성주는 그냥 그저 주색에 빠지고 그냥 노름에만 이렇게 유학파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우리가 알죠. 네. 네.
그냥 노름에만 주색이고 그냥 노름 말 그대로 도박판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 노름이나 할 줄 알았지 공부에는 요만큼도 그저 관심 없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소련의 1941년인가 그때 소활발행 회의를 기점으로 소련이 들어간 걸로 하고 혁명 역사에서 그런 거는 전혀 그걸 만들어낸 상관- 거고 그것도 다 북한에서 그걸 책을 만들어낸 거고 그 아무것도 역사를 아무것도 한 안 것도 한 사람인 거예요. 없고 김정일이 자체도 백두산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김정일이. 그런데 김책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고 할 수 있나? 네 맞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소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말고 김일성이를 써주세요. 김일성이가 네, 맞아요. 북한을 통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이 사람을 세우고 원래 당시 러시아에서도 북한을 내다가 그 사람을 하나 허사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북한을 좌지우지하려고 러시아 애들은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근데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내 나라라는 게 있지 않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찾았잖아. 내 민족들이 살 수 있는 나라, 땅을 찾았으니까는 남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주권대로 살자. 그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건물 건설할 때 다 그걸 다 생각해내고 말 그대로 설계를 하고 한 사람이 김책이고. 그러면 북한 정권을 떠받치기 위해서 주춧돌을 깔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김책이니까.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김일성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네. 자신이 진물을 보던 그 사무실에 금고가 있었대요. 네. 금고를 여니까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그게 김책이하고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왜 김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맙고 왜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해보니까 김책이라는 사람이 소련에 김일성을 써달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추천했고 추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세운 사람이니까는. 적극적으로 김일성을 추진시켰던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김일성은 엄청 고마웠던 거네요. 그러면 잠깐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책이라는 분하고 그러면 우리 수진 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다시 그냥 네. 말 그대로 저한테는 우리 친가 쪽에 그냥 친할머니의 할아버지를 하죠. 친할머니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니까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그럼 친할머니. 친할머니.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김책하고 연결이 되죠? 할머니하고. 할머니. 할머니 형제니까. 김책이라는 사람이 할머니의 형제예요. 형제. 네, 정씨. 그러면 할머니의 형제들이 6형제가 있었는데 그 6형제 중에 그러면 그 김책이라는 사람은 홀 아들이에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죠.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 중에 몇째였습니까? 첫째. 아들이었는데 네. 그럼 형제 중에 제일 마디였나요? 아니면 몇째였나요? 맞이죠. 제일 마디였다. 그러면 수진 씨의 친할머니는 형제 중에 몇 번째였나요? 첫째. 첫 번째 장녀. 장녀. 네. 그럼 두 번째쯤 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럼 아들, 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네. 됐나요? 네. 그거 좀 나열해 주세요. 아들, 딸. 아들이 첫째. 네. 자녀를 그다음에는 낳을 때 밑에 딸만 6. 딸만 주르륵 6. 네. 그게 두 번째 다예요. 아들 낳았는데 네. 아들은 이미 저 세상 갔고 네. 그 밑에 딸이 쭈르륵 네. 6이 여섯이. 형제가 7인 거예요? 네, 그렇죠. 칠형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7형제 중에 제일 장손이 김책이었고 네. 그 바로 밑에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동생이 네. 우리 수진 씨의 친할머니셨다라는 거네요. 김책 할아버지의 자손도 아들 둘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김책의 자손 아들 둘은 네. 하나는 왜 죽었나요? 그것도 말 그대로 투쟁인가 뭔가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김책의 부인은 어디 있었나요? 부인도 말 그대로 투쟁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태어났을 때 82년도죠. 82년도 1월 1일 날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 설날에 바로 그 새벽에 김책의 부인하고 바로 김일성의 부인하고 와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김책의 부인가? 네. 김일성의 부인 성에 지금의 김성애라는 사람이 네. 와서 네. 이미 수진 씨가 한 출생을 날에, 딱 네. 한 날에 집으로 와서 네.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나라에 충실한 딸이 되라고 충실이라고 지었습니다. 북한식 이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그때 당시는 김충실이가 되었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모 이름 하나, 우리 친정 엄마 이름 하나를 따서 이름을 미역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네, 바꿨던 거죠. 아름다움이 구수룩자를 써서 여자 이름이 그게 뭐냐 하고 바꿔서 지은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김책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 중에 생존해 있는 아들은 있었나요? 지금 현재는 생사를 모릅니다. 그럼 그때 그만큼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면 북한 땅에서 어느 정도 생존할 때 한 자리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그쵸. 뭐 했었나요? 아들은 아니에요. 아무 자리도 가진 적 없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이 지나서부터는 그 아들의 생사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자제분들 말 그대로 몰라요. 저희 집안들만 현재 생존하고 있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 자손들은 대대로 책임 부관으로 현재 있고. 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의 형님이죠. 할아버지의 형님의 자손들은? 네. 김정일이 책임 부관으로서 김춘식이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하고 계시는지 그 자손들 지금도 부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수진 씨의 친할아버지의 네. 형제, 그러니까 네, 형제들 형님. 중에 형님이나 네, 이런 그냥 사람들은 형님이죠. 다 촌는데 네. 김책 쪽에, 그러니까 네, 할머니 쪽의 맞아요. 형제들은 네. 한 자리 하는 것도 없고 다 어디로 갔는지 자녀들도 어디 갔는지 없다. 작은 이모 할아버지만 성전제 가면서 목장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목장 되게 커요.